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고 저에게 인생은 오로지 일밖에 없었죠. 처음에 그냥 요리라는 게 재밌어서 시작할 때에는 멋진 셰프복을 입은 분들을 동경하며 이 일에 뛰어들었지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다 그만두었어요. 특히 여자는 저 하나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요리라는 일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체력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더 바쁘게 일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두어 번 쉬면서 일한 적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체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제법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 많은 걸 잃었고 특히 남자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더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방을 떠나서 제자들을 육성하며 사는 것이 낙인데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계속 직면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저에게 참 잘 맞는다는 걸 느낍니다.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결혼도 생각한 남자가 있었지만 일에 미쳐 사는 저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건 참 어렵더군요. 거기다가 나이도 들고 보니 예전에는 한 가지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안 맞아도 연애를 주저하게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굉장히 젊고 현업을 두루 거쳐오신 분들이라 프라이드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교수 연구진들과 함께 요리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것 또한 저에게 큰 즐거움이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어딜 가나 제 마음 같지 않은 분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저희 학교에는 몇 분 계십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 보라는 말을 일삼거나 저에게 그 나이가 들도록 시집을 안 갔으면 앞으로도 안 갈 생각이냐며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라면 그냥 노친내 오지랖이네 싶었겠지만 그날따라 언행들이 좀 심하셨습니다. 저는 좀 튼튼한 편인데 하체가 특히나 튼튼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조리복을 입으면 바지를 입어야 하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살보다 근육이 많아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또 한두 잔 들어가시더니 살을 좀 빼면 보기 좋겠다는 둥. 그래도 오 교수는 하체가 통통하니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싶을 정도로 열이 확 받아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교수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이런 말만 하면 꼭 다무는 게 이미지 관리라도 하나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거에 말 안 섞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자 비하 발언이니 더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라며 딱 자르는 모습에 순간 심장이 쿵 하는 기분이더군요. 평소에도 젠틀하고 다정하시고 또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서 모두들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내 편까지 들어주는 거야 싶으니 마음이 오랜만에 술렁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시지만 운동을 좋아하시고 패션을 좋아하셔서 언제나 멋스러운 모습에 학생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누구 하나의 도움 없이 꿋꿋이 버티는 성격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굿세어라 금수나가 별명일 정도인데 저도 여자라서인지 그날 정말 감사해서인지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에 내 생활에 바쁘고 힘들어서 남자를 멀리했는데 이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마음이 식을래야 식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잘 지냈지만 더 친하게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괜스레 리액션도 열심히 해가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 경계심이 풀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시작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결정타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웃으며 저 선보려고요. 이야기를 흘리고 며칠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조금 피하는 듯 말이죠. 그랬더니 술 한잔 하자면서 왜 요즘 자신을 피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술에 잔뜩 취해서 편안하게 대해주더니 갑자기 왜 선을 긋는 것처럼 구냐고 하는데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아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호감을 표현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셔서 친구로 지내자는 것 같아 거리를 두었다고 했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뭔지 알지 않냐며 말끝을 흐리시는데 그럼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봐야 하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방황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이 아니면 저는 다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안 뵐 거예요 라고 하니 결심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오랜만에 남자와 빈방을 찾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이 어찌나 더웠는지 볼이 빨개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침없이 맞춰오는 입술과 몸짓에 저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기다려오던 정열적인 밤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발끝까지 저릿저릿하게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해서 학교에서 몰래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비밀 연애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직 페이 강사인 저 대신 제대로 된 교수실을 갖추고 있는 그분의 방문을 두드리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껴본다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 모습에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공을 들일 때에는 무심한 것 같더니 요즘은 오히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다, 이걸 꼭 같이 먹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으신 분인지도 몰랐고 같이 있으면 10살 오빠가 아니라 꼭 소년 같은 기분도 듭니다. 요즘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나 영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아이 교육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사이도 소원한 쇼윈도 부부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보는 그분의 가정은 완벽하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거든요. 물론 모든 걸 버리고 저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에 저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는 그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사실 결혼이나 어떤 것에 얽매이는 삶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냥 요즘 늦게라도 시작한 연애에 저도 그분도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인 삶이겠지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요.